많은 분들이 다이어트를 할 때 운동이나 식단만 신경 쓰게 되는데 수면은 다이어트 성공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약을 끊어도 생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생 다이어트 한의사 김지승입니다.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배고파서 잠이 안 오거나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배고프면 빨리 그냥 자고 싶은데 잠까지 안 오니까 예민해져서 미칠 노릇이죠. 그래서 오늘은 다이어트 할 때 왜 불면증이 생기는지, 어떻게 해야 다이어트 중에 잠을 잘 잘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약 배고프면 잠이 안 오거나 불면증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면증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잠을 드는 것이 힘든 입면장애이고, 다른 하나는 잠을 자고 난 다음에 유지하는 것이 힘든 수면 유지 장애입니다. 이 입면장애는 우리가 잠을 잘 때는 깨어있는 각성이 꺼져야지 잠을 잘 수가 있는데, 그 각성이 꺼지지 않아서 잠들기 힘든 것으로 한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뇌와 관련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수면 유지 장애는 우리가 자는 중에 몸이 해독을 하거나 몸에 있는 염증을 없애줘야 되는데, 만약에 몸에 염증이 너무 많거나 과도한 면역 반응을 하고 있다면 이것이 쉬지 못해서 중간중간에 잠을 깨게 되는 것이거든요. 한의학적으로는 간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는 수면 유지 장애보다는 입면 장애가 훨씬 많습니다. 다이어트를 할 때 적당한 식사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 지나치게 식사량을 줄이게 되면 저혈당 상태에 빠지게 되면서 이때 코티졸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다량 분비가 됩니다. 코티졸은 스트레스 호르몬이라는 별명이 붙은 호르몬인데요. 코티졸이 다량 분비하게 되면 수면을 유도시켜주는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급격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밤인데도 아침인 것처럼 눈이 말똥말똥 깨어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이어트를 할 때 불면증을 경험하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다이어트 약을 복용 중인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분이 복용하시는 거의 대부분의 다이어트 약은 식욕 억제제 성분이 들어있는 것이고, 이 식욕 억제제는 중추신경을 자극을 해서 뇌가 계속해서 각성이 되어 있는 상태로 만들어주는 약입니다. 그래서 이런 약물은 뇌를 지속적으로 자극을 하면서 불안감과 흥분 상태를 만들 수가 있고, 결국 불면증까지 이어지게 만들죠. 이런 약을 장기간 복용하게 되면 약을 끊어도 만성적인 불면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를 할 때 운동이나 식단만 신경 쓰게 되는데, 사실 이 수면은 다이어트 성공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잠을 잘 자는 것만으로도 체중 감량에 큰 도움을 줄 수가 있거든요. 우리 몸은 잠을 자는 중에 노폐물을 처리하고 몸에 있는 독소들을 처리하는 과정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게 되면 노폐물 배출이 원활해지지 않으면서 체중 감량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다이어트 중에 불면증 없이 잘 자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불 끄고 눕는 시간을 일정하게 해야 됩니다. 저녁 10시에서부터 새벽 2시 사이에는 우리 몸에 지방을 분해시켜주는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게 되는데, 최대한 이른 시간에 수면을 해주면 좋겠지만 늦어도 12시에는 잠을 자는 게 좋습니다. 둘째, 만약에 누웠을 때 이런저런 생각이 난다면 장소를 옮겨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누워서 30분 이상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된다면 우리 뇌는 무의식 중에 이것을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침대라는 공간을 생각하는 공간으로 학습을 하게 되기 때문에 다음날 다시 잘 때도 계속해서 뇌는 여기는 생각하는 곳이야 라고 얘기를 해주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누웠는데 이런저런 생각이 난다면 차라리 책상이나 식탁으로 자리를 옮겨서 생각을 다 정리하고 잡는 게 훨씬 좋습니다. 셋째, 자기 전에 스트레칭을 해주면 매우 좋습니다. 입면장애나 수면 유지 장애는 그 기저에 반드시 긴장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우리가 신체적인 긴장만 풀어줘도 이전보다 훨씬 질 좋은 수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넷째, 잠들기 1시간 전에는 핸드폰을 놓아주세요. 블루라이트의 영향이 생각보다 매우 큽니다. 우리가 이것만 보고 자야지 하다가 날 새는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해놓은 수면 시간이 됐을 때는 핸드폰을 멀리 던져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다섯째, 최소한 눕기 3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쳐야 됩니다. 우리 위장관에서 소화작용을 계속하고 있으면 깊은 잠을 자는데 매우 큰 방해를 줍니다. 실제로 저희 한의원에 내원하신 분도 운동도 열심히 하고 식단도 철저히 잘했는데 살이 빠지지 않아서 너무 고민이라고 하셨거든요. 제가 상담을 하고 원인을 분석해보니 이분의 가장 큰 문제는 불면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불면증을 치료하고 나니까 살도 잘 빠지고 지금도 체중을 잘 유지하고 계시거든요. 그만큼 수면이 다이어트에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다이어트가 잘 안 돼서 병원에 내원을 했을 때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그냥 식욕 억제제 처방하고 끝나는 경우들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절대 성공적인 다이어트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다이어트는 진단이 90%입니다. 평소에 생활 습관과 식습관은 어떤지 수면 패턴과 생활 패턴을 모두 분석했을 때 다이어트가 안 되는 명확한 이유가 분명 존재합니다. 그런 문제를 찾아서 해결해주고 나면 이 다이어트가 쉽게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오신 분들한테 다 동일하게 똑같이 다이어트 약을 처방한다면 결코 성공하기가 어렵겠죠. 오히려 그렇게 다이어트 약을 먹는 다이어트 방법은 다이어트 하기 전보다 체중이 더 올라가는 요요가 생기기 쉽습니다. 제가 다이어트 약을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미 업로드해 둔 게 있으니 오른쪽 상단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오늘 영상 보시고 여러분들이 잠도 편안하게 주무시고 스트레스 받지 않으면서 건강하게 다이어트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정말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살이 잘 빠지지 않거나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혼자서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편하게 저희한테 오셔서 한번 상담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은 댓글 남겨주시고요. 지금까지 요요 없이 인생 몸무게 만들어드리는 다이어트 한의사 김지승이었습니다. 안녕!